영어교육 전공자가 알려주는 논리영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꿈영어TV의 민쌤입니다. 여러분, 다음의 5가지 예시 중에 조동사를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은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가 조동사입니다. 정답을 맞히지 못하셨던 분 뿐만 아니라 기능조동사 do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은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먼저 한눈에 확인해 본 후 기능조동사 do에 대한 오늘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능조동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조동사는 기능조동사와 법조동사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기능조동사는 동사를 의미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기능적으로 도와서 의문, 부정, 강조, 도치, 완료, 진행, 수동을 표현합니다. 기능조동사는 do, have, b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조동사인데요. 법조동사는 기능조동사와는 달리 동사를 의미적으로 돕습니다. 법조동사는 modal auxiliary verbs 또는 modal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modal은 영어 mood에서 온 표현입니다. mood는 분위기를 뜻합니다. 즉, 동사와 함께 사용해서 동사에 분위기를 입혀주거나 분위기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위기를 덧붙여줄까요? 바로 능력, 허가, 가능성, 추측, 의무, 필요, 의지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동사라고 알고 있는 조동사가 바로 이 법조동사를 의미합니다. 법조동사는 시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능조동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조동사를 배울 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조동사만 집중해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능조동사는 법조동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기능조동사를 제대로 배우면 문장을 분석하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기능조동사 do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첫 번째 논리영어 원칙 기억하시나요? 문장이라는 나라의 왕인 이 동사는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품위 있고 고상한 존재입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데 왕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움직이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왕은 문장에서 중심을 딱 잡고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인 평서문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에서 왕은 바로 동사인 like입니다. 왕은 명색이 왕이니만큼 여러 가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바로 시제와 3단현 s입니다. 3단현 s라는 것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동사에 s를 붙인다는 표현을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she이며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이니까 동사인 like에 s를 붙인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뽐내면서 문장에서 중심을 지키고 당당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장은 평서문뿐만 아니라 의문문, 부정문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의문문일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평서문과는 다르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왕인 동사를 직접 움직이는 것이 문장을 가장 파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렇다고 왕을 움직일 수는 없다 보니, 왕을 대신하는 신하를 한 명 불러들여서 앞자리로 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신하를 보내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 일반 동사니까 do를 보내자 라고 결정합니다. do는 일반 동사를 대표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왕이 신하를 심부름 보낼 때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 그리고 힘을 일시적으로나마 신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왕이 다른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대표단으로 신하를 파견할 때 왕 자신을 대신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그 왕의 권한이자 능력이자 힘이 바로 시제와 3단현 s입니다. 즉, 왕 대신 심부름을 하고 있는 신하를 통해서 시제 표현을 하거나 3단현 s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전부 신하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힘이 빠진 상태, 즉 원형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에서 왕은 일반 동사인 like입니다.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신하인 기능조동사 do를 문장의 맨 앞으로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중인 신하에게 왕의 권한이자 능력이자 힘인 3단현 s를 부여했네요. 왕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신하인 기능조동사 do에게 줘버려서 본인은 힘이 빠진 상태인 원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문장에서 does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does는 일반 동사인가요? 아닙니다.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기능조동사 do입니다. 부정문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not을 사용하는데 이 not은 신하라기보다는 하인에 더 가깝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에서 왕은 일반 동사인 like입니다. 부정의 의미상 이 동사인 왕을 부정해야 하는데 하인인 not을 왕 바로 옆에 두려고 하니까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감히 하인 따위를 고귀한 내 옆에 둔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신하인 do를 왕 옆에 두고 do 옆에 하인인 not을 붙여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 옆에 하인이 붙어있는 모습이 아니게 되니까요. 그리고 신하인 do에게 왕의 권한이자 능력이자 힘을 모두 넘겨줍니다. 여기서 왕의 고유한 권한이자 능력이자 힘은 시제와 3단현 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힘을 신하인 do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힘이 빠진 상태인 원형으로 남는 것이죠. 강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리로 진행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강조를 위한 do는 의문문을 만들 때와 같은 신하의 신분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지만 강조를 할 때는 동사인 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왕 바로 앞에 붙여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왕은 이 신하 do에게 자신의 권한을 모두 넘겨줍니다. 3단현 S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빠진 왕은 원형으로 남게 됩니다. 도치도 비슷한 논리로 진행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비교해서 원래 문장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서문의 형식으로 쓰려고 하니까 왠지 never의 의미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더 강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정의 의미를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 보니 어순을 바꾸면 좀 평상시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never을 일단 문장 맨 앞으로 옮겨둡니다. never을 문장 맨 앞에 써놓고 보니 평소랑은 다른 어순을 취했으니 뭔가 표시를 해주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바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량이 넓은 왕은 바로 신하인 두를 신부로 보내서 never이 문두에서 뜬금없이 보이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심부름을 보냈으니 당연히 왕이 갖고 있는 권한이자 능력이자 힘을 다 부여합니다. 그리고 왕 본인은 힘이 빠진 상태인 원형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두 번째 논리영어 원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는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서 그 개념만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한 번만 쓰고 버리려고 하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재활용을 통해 생긴 개념은 원개념과 모양새는 완전히 똑같지만 행동 특징이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운 기능조동사 do 같은 경우도 일반 동사 do에서 모습을 따와서 생김새는 완전히 똑같지만 일반 동사 do와는 다르게 의문문, 부정문, 강조, 도치를 할 때 사용된다는 점이나 특정한 뜻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기능조동사 do와 일반 동사 do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개념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의 재활용 습관은 수도 없이 많은 개념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점도 있지만 똑같이 생긴 단어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어의 특징이 한번 인식이 되고 나면 어려움은 쉽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동사는 기능조동사와 법조동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조동사는 동사를 기능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사용됩니다. 기능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은 의문문, 부정문, 강조, 도치 등을 할 때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능조동사는 do, have, b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do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리영어 원칙은 바로 이것이고요. 오늘 배운 두 번째 논리영어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학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꿍영어TV의 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